어느 날 갑자기 대중의 눈앞에서 사라졌던 이 박사.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님 그럼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활동을 많이 했죠. 밤무대도 다니고 작사 작곡도 하고 노래도 다녔는데 텔레비만 이제 못 나가고 그랬죠 이제. 눈에 띄진 않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음악 작업을 해왔다는 이 박사. 오늘도 공연 스케줄이 있다며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데요. 그런데 행선지가 지하철역. 지하철 안에 있으니 그의 화려한 의상이 더욱 눈에 띕니다. 지하철로 자주 다니세요? 이제 올해부터는 65세니까 전철도 공짜고 게다가 또 배 그동안에 안 타봤는데 코스 좀 알고 또 재밌잖아. 이제 덥등은 못 하겠지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지금은 잘 몰라. 스케줄이 있을 때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이 박사. 지금은 지하철을 타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데요. 한때는 이 박사만 전담하는 스텝이 10명이 넘었다는데 지금은 소속사도 매니저도 없이 혼자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허름해 보이는 동네에 자리한 라이브 카페. 벌써 온 거야? 에코를 내가 안 써. 내가 아주 그냥 생일 맞이를 해서 김현수 선생님의 생일 축하를 마음에서 노래 뵙고 해도 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한 남성의 생일 파티에 초대 가수로 무대에 서게 되는데 출연료는 따로 없고 손님들이 성심성의껏 꽂아주는 TV 수입원이랍니다. 다행히 이 박사의 노래 덕에 신바람이 난 손님들. 흥에 겨워질수록 지갑은 열리기 마련.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잘 나갈 때는 노래 한 곡을 부르고 1,000만 원까지 받았다는 이 박사. 이제는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그 어떤 무대라도 가리질 않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공연을 마치기 무섭게 라이브 카페를 빠져나가는 이 박사. 비오는 거리를 우산도 없이 어딘가로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 이제 내가 아는 라이브 카페 또 전화를 해서 또 찾아가야죠. 물어 찾아가야죠. 아 이게 예약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현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현장감이 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야기 돼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가 또 아니니까 그냥 현장 맞닥뜨리는 거지 뭐. 일찍부터 첫 공연을 마친 덕에 또 다른 무대를 찾아가 보려는 것. 그렇게 빗길을 걸어 지인이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에 도착을 했겁니다. 하하, 이거 원 입구부터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너도 노력해 찍어. 해, 시발해. 내가 하라고 그러. 손님이 없는데도 무대를 강행하는 이 박사. 비록 한 테이블이지만 자리를 차지한 손님을 위해서 공연에 나선 건데요. 듣는 이 없어도 무대에 서면 최선을 다하는 이 박사. 하지만 팁을 줄 손님이 없으니 벌이도 없는 것이겠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좋아. 아쉽겠어요. 손님이 없어서. 그럼 이따 오면 되지 뭐 가지고. 이따 또 오실 거예요? 그럼 딴 들렸다가 다른 데 들렸다가 또. 딴 데 들렸다가 시간 되면 오고. 자 이제 또 사장님. 이런 일이 적지 않은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 이렇게 무대를 찾아 떠돌면서 느끼는 서러움이야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랍니다. 손님이 없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 연습만 하고 갔을 때는 나도 진짜
뭔가를 보탬을 줘야 되는데 좀 보탬을 못 주는 데서 안타까운 마음이 한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죠. 아버님 이제 또 이동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오늘 이제 또 손님이 또 여기 있나 한번 가보려고요. 아, 첫 번째처럼 많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좋은데 대박이 돼야 되는데. 쉴 틈도 없이 다음 무대를 찾아 나서는 이 박사. 그날의 운에 따라서 벌이도 달라지는 상황. 이곳에선 운이 따라줄까요? 손님 있다? 손님이 없네. 춥고. 앉으세요 잠깐. 좀 이따가 손님들 오시면. 하지만 이번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오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조함도 커져만 갑니다. 손님이 오늘 또 오네. 오늘 일요일인데다가 비도 와가지고 손님이 없어서 오늘은 조금 동행하시기가 좀 민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와야지 뭐 수 없잖아. 그래서 나오고 가도 반갑게 해주니까 고맙잖아. 아이 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오늘 손님이 없으니까 내일하고 모레 또 계속 오죠. 그러니까 우리 단체 손님 많으면 그래 알았어.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어. 갈게. 이번엔 무대에도 서보질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첫 끝발이 개 끝발이. 오늘은 개털이야. 이런 날이 좀 가끔 있나 봐요, 그래도. 아, 그 요즘에 이제 그 노래방 문화들이 많아서 라이브 카페가 잘 안 되는 날이 좀 많아요. 아쉽겠어요, 이런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금, 토일, 목, 금, 토는 잘 되는데 나머지들은 허당이 많아.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하고 나가는 거지 뭐. 놀면 뭐해. 혹시나 하는 기대가 무너진 탓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럼 집은 어디예요? 아, 집이 여기 2층이에요, 2층. 상가 건물 2층 사무실을 개조해서 만든 집. 이 박사가 43번째로 이사 왔다는 월세집입니다. 단출한 살림살이 탓인지 유난히 썰렁하게 느껴지는데요. 집에 와서야 무대 의상을 벗는 이 박사. 자정을 넘긴 시간,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야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이 박사. 불안정한 수입에 하루하루 아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박사. 천만 씩만 받고 그럴 땐 하루 공연이 3개면 얼마 3,400, 5천이 왔다 갔잖아. 예. 그걸 벌써 1년치 돈이 다 들어와. 돈이 얼마인데. 1990년대 일본에서 데뷔. 꿈의 무대라는 부족한 공연장을 꽉 채울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는데요. 인생의 상승곡선을 타던 그를 끌어내린 건 원치 않는 사고였습니다. 2001년도 6월 달엔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그 왼쪽 다리 다쳐가지고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곤두박질 치게 된 거지. 아주 계속 그냥 몇 년, 한 10년 가까이, 15년 가까이 그렇게 됐으니까 다 왼쪽 다리 7년 다쳤지. 그다음에 나가지고 활동하려고 그러다가 또 오른쪽 다쳤지. 그냥 한 10년 이상을 그냥 활동을 못했죠. 공백기에 재혼으로 가정을 꾸렸던 아내와도 헤어졌다는 이 박사. 2년간 예약됐던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게 되면서 100억이 넘는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새벽녘이 돼서야 집안에서 유일하게 난방이 되는 거실에 지친 몸을 누이는 이 박사. 아버님 주무시기 전에 무슨 생각하세요? 뭐 그전에 떴을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엔 자꾸 잊혀지는 가수니까 벌써 세 달 걱정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 달 일 걱정해야 되고 이제 12월 달인데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인데 아우 빨리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돼서 일이 들어오는데 그거 걱정하는 거지 뭐 딴 게 뭐 있겠어 우리야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손 좀 꺼져 졸려. 아유. 알았어요. 주무세요, 아버님.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40년 넘은 가수의 옷장이라기엔 뭔가 초라해 보이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옷이 많이 없네요. 네, 많이 없어요. 한 60개 정도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그게? 그 전에 다쳐가지고 이제 가수 안 하려고 악보하고 옷하고 다 정리했지. 저 경상도 봉화 같은 데 가면 말 그대로 나는 자연이다 같은 데 가서 서예나 하고 그냥 글을 하는 거지 뭐. 100억이 넘는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지고 이혼까지 하면서 한때 이 박사 모든 걸 내려놓으려 했었습니다. 글을 났었는데 또 애들 자꾸 하라 그래서 맨들맨 노래가 야야야 이게 몇 개 없어요. 몇 벌 남지 않은 옷이지만 신중하게 골라보는데요. 밖으로 나설 때면 늘 그렇듯 가수 신바람 이 박사로 변신합니다. 구두도 다 정리했었어요. 싹 다 버렸죠. 아침부터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화려한 공연 의상을 입고 도착을 한 곳은 인근의 재래시장. 아니 이게 얼마 이게? 이거 5,000원인데요. 5,000원? 그 깎아봐. 아유, 1,000원, 1,000원 깎아봐. 4,000원에. 예. 그건 4,000원. 네, 4,000원에. 알뜰한 그는 냉이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사는 법이 없습니다. 저기 저 묵은지에다가 집어넣을 김치. 네. 오케이. 김. 이제 껍질 있는 거 좋아하시고 살림을 도맡아 한 지 10년이 넘다 보니 장보는 솜씨가 여느 주부 못지않게 꼼꼼합니다. 싸게 될 테니까 팬인데 물 한 번만. 예, 근데 노래 또 영상인데. 드릴게, 서비스. 알아서 영맨에 이게 영맨 자리에서 이던 나라 영맨 힘찬 날개 달고 가자 영맨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나도 신이 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세요. 예. 오늘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니까 되게 신나고 좋잖아요. 즐기잖아요. 네.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그는 천상 연예인. 시장을 가더라도 반짝이 의상을 챙겨 입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보다 말고 갑자기 옷가게로 들어가는 이 박사. 아유, 신나. 네, 재미 좋았죠? 잘 지냈어요? 아우, 신나. 재미 추워요? 좋았죠? 네. 과거 잘 나갈 때는 자주 오셨죠? 그때 잘 나갈 때는 옷 자주 해 입었었고 멋진 가수예요. 응, 황금색 반짝이 좀 줄까? 황금색 반짝이 이쪽 안쪽에 있어요. 여기 어디 보시면 돼요. 이게 트롯 가수에겐 생명과도 같은 반짝이 의상. 이 박사님 패션 감각 괜찮아요.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지금 보시기에도. 연예인다운 맛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다운 맛. 예. 가수를 하기 전 양복 디자이너를 6년간 했었다는 그답게 옷 고르는 안목 또한 까다롭다는데요. 어떻게 이걸로 하고 싶어요? 보통 얼마나 돼, 이게? 요건 조금 고가예요. 예, 고가인데 아직은 그럼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예, 돈 많이 벌어서 다시 한번 그래요? 찾아뵐게요. 잘 이거는. 생각해보고 또 그럼 오셔요. 오케이, 감사해요. 마음에 있을 때. 예, 그래요. 예, 그래요. 네. 구경만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눈치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비싸. 비싸요? 돈이 비싸. 그거 옷도리 하나 마침 내가 한 달에 방세에다가 전기세 2달치 오거든 안 먹어. 비싼 가격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는 상황. 그냥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 이 박사.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거 설거지할 때 쓰는 고무장갑 아니에요? 바로바로 하면 동시로. 네? 그냥 김치찌개 그냥 하는 것보다 고차게 좀 재놨다가 하면 맛이 기가 막혀요. 잠시 후 양념한 고기와 김치를 담은 냄비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요리법이 정말 특이합니다. 무슨 냄비째로 드세요? 응, 그게 골고루 섞이라고. 아 그렇게 하면 골고루가 섞여요? 과정이 좀 미심쩍긴 하지만 맛만큼은 장담한다는 이 박사표 김치찌개. 이렇게 보니 제법 먹음직해 보입니다.
정민아, 야 밥 먹어. 이리 와. 그때 인기척도 없던 방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자. 박사님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고. 이 박사의 동거인이자 큰아들 성민 씨인데요. 여느 부자 관계가 그렇듯 대면대면한 두 사람. 단출한 밥상만큼이나 식사 분위기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자주요, 자주. 평소에도 이렇게 드세요? 그래요. 비슷비슷해요. 먹는 건 못 따져. 그렇게 조용한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시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들 성민 씨. 아버지가 밥을 해줬으면 설거지는 아들이 할 법도 한데 요리도 뒷정리도 모두 아빠인 이 박사 몫입니다. 근데 왜 아버님 혼자만 하세요? 네. 아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아이, 제 음악맨도 그래. 이걸 뭐 애들을 시켜. 젊은 애가 무슨 주방에 와서 뭘 해. 내가 해줘야지. 편곡자로 활동하며 이 박사의 곡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는 아들 성민 씨. 5년 전까지만 해도 공황장애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곤 홀로 지냈었습니다. 아, 이제 다 그렇겠지만 나는 이제 그 일찍 헤어져서 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헤어졌기 때문에 그게 미안하지. 미안한 것보다는 마음이 아프지. 그건 다 어느 부분 똑같아. 자식이 아프면 자신을 탓하는 세상의 모든 부모들. 이 박사의 아픈 손가락이던 성민 씨는 이제 제의를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자, 어찌고 제발 제발 나를 두고 떠나지 마오. 대화가 끊겼던 부자가 함께 일을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 안 돼, 안 돼. 잘 됐냐? 마음에 안 드는데 어때냐? 마음에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키가 힘들어, 이거 봐. 이거 봐. 티가 나잖아. 키 내리면 재미가 없어. 봐도 그래도 팍팍 좀 찔러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물론 물론 내리면 맛이 안 나긴 하지. 그러다 어떻게 목이 안 올라가는데. 아니야, 좀 더 해봐. 어차피 이제 좀 풀어줘야 될 만하니까 또 넌 왜 그러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좀 더 연습해가 좀 될 것 같아. 목이 지금 안 올라가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만, 여기까지. 오늘 끌 거야, 이제. 의욕이 넘치는 아버지와 현실적인 아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이 박사. 간혹 이제 음악 때문에 첩벌적이 좀 있죠. 아무래도 나는 해야 되고 걔는 마음에 안 드는 또 엔지니어로서 이제 그렇고. 아들에게 늘 미안한 아버지. 하지만 음악으로 몰아붙일 때는 서운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이 박사. 곧 야간업소에 손님들이 몰릴 시간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수입을 좀 올릴 수 있을까요? 날씨에 따라 또 그날그날 운에 따라 복불복이라는 수입. 손님 있어 없어? 오늘은 한 팀밖에 없어. 지금 집에 가. 나도 좀 저희 집 가고 있어. 그래, 알았다. 들어가. 나중에 갈게. 그래, 미안. 손님이 없어요? 한 팀밖에 없다고 집에 가래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지 못 들는 거. 어째 시작부터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른 가게를 찾아간 이 박사. 요방 9시 반 좀 넘어서 오시면 손님이 채 들지 않은 이른 밤의 야간업소. 혹시라도 영업에 방해가 될까 손님이 올 때까지 가게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인근 카페를 찾아 익숙하게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대기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추우니까 갈 데도 없고.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아, 그냥 다음 없어가서 손님이 있냐 없냐 그 생각하는 거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 한참을 대기하다 다시 거리로 나서는데요. 기다리는 대신 다른 업소를 찾아가 보기로 한 겁니다. 다행히 이곳은 손님이 차 있는 상황. 자, 예, 신바람 이 박사, 예, 우리 손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이 박사님. 이 박사입니다, 박수! 함성! 아마추어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런데 손님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더욱 신나는 곡으로 바꾸자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하는 손님들. 그토록 원했던 팁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무리 무대가 이어져도 모자에 꽂히는 돈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쉽게 끝나버린 무대. 이럴 때는 돈도 돈이지만 자신의 무대에 싸늘한 사람들의 반응에 더 상처를 받는다는군요. 아버님 좀 어떻게 괜찮으세요, 수익? 아니, 얼마 안 나왔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연말이 아니라서 애매해서 그렇지 시간들이 날짜가. 그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입니다. 나는 다른 연인들 막 어울려가지고 막 공연을 그냥 같이 막 다니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단독으로 했으니까 항상 혼자 단독으로. 처음부터 신곡을 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신곡 내자고 메들부터 시작하니까 뭐 이 박사님 뭐 정통이 아니고 메들이 박사냐 그러더라고. 관광 가이드를 하던 이 박사를 먼저 알아본 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를 얻은 후 한국에서 데뷔를 했지만 그를 기다린 건 동료 가수들의 외면과 그의 노래에 대한 대중들의 논란이었습니다. 홀로 한적한 강가를 찾은 이 박사. 평소와는 달리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돈도 많더니 거울 앞에 앉아서 바라보는 내 얼굴 주름만이 늘고 있네요. 아버님 근데 갑자기 노래는 왜 부르신 거예요? 이 노래는 이제 엄마 생각이 날 때 내가 이제 생각이 나서 관광 가이드 할 때 다른 엄마들은 관광을 다니는데 우리 엄마 살아계시면 다니면 좋은데 그러면서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게. 울적한 일이 생길 때면 찾는다는 이곳. 45년 전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고향이자 어머니의 유골을 뿌린 곳입니다. 살아계시면 좋은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항상 찡어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았던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경기 민요를 하셨어요. 엄마가 노래하시니까 내가 노래해서 무대에서 막 노래하는 거 멋지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게 어디 돼요. 꿈속에서 하나 보여드려야지 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박사는 언제까지나 무대에 서는 가수로 남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음악을 하셨던 탓일까요? 한 번도 정식으로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독학으로 작사, 작곡까지 익혔습니다. 새 앨범을 준비하는 지금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왔다. 수고했어.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다 그래. 아이고 옛별. 아우. 그런데 갑자기 작업실로 들이닥친 묘령의 여인. 좋아하시는 거 몇 가지 좀 해가지고 왔어. 고마워.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뭘 찌개도 그래 밥을 먹어. 보통 사이가 아닌 듯한데 열혈 팬이신가요? 누구예요?
딸내미 우리 큰애. 아, 큰 딸이세요? 아까 성민이 우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했습니까? 이 박사의 끼를 물려받은 큰딸은 금도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제가 4년째인데요. 아버지는 40년을 하셨고 이렇게 4년을 했는데 참 너무 힘든데 와 40년을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선배이자 아버지인 이 박사의 뒤를 잇고 싶은 것이 금도희 씨의 꿈이라는데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녀는 제법 잘 맞는 파트너입니다. 중요한 공연이 있을 때면 스타일리스트까지 돼주고 있습니다. 과거 미용사였던 도희 씨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이 박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진짜. 따님분이 다 해주시면은. 코디값이 안 들어가지. 역시 알뜰한 이 박사입니다. 집에서 다 해결하시네요. 그전에 이제 일본에서 와서 떴을 때는 그때는 뭐 코디가 돌치겠었는데 뭐. 그러니까 얼른 뜨셔서 또 그 시대 그때로 돌아가야지. 다 됐지? 네. 됐든지. 아유 힘들어. 아우. 어휴. 가자. 에이. 딸의 도움으로 행사가 있는 천안으로 달려갑니다. 가수로 잘 나가던 시절 이 박사가 아꼈던 후배 가수가 운영하는 노래교실에 초대됐기 때문입니다. 신바람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네. 큰 무대 작은 무대 가리질 않고 어디든 달려간다는 이 박사. 오늘은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열광적인 반응에 더욱더 신바람이 난 이 박사. 야야야야야 다 같이. 오늘 밤을 이긴 나도 한번 취하고 싶어. 잘난 사람과 난 사람 너나 나도 사연은 많아. 이제서 네가 노래 신바람 나는 음악에 마음껏 흥을 발산하는 사람들. 행복한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천생 가수 이 박사. 신바람 나는 그의 노래가 다시 한번 세상에 울려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새로우니까 똑같은 무대가 아니잖아. 완벽하게 해야지. 앞으로 신바람 박사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좋아.